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6가지 질문을 안고 자기의 답변을 자꾸 찾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겁내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그리고 좋아하는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겁내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이번에 낸 저의 첫 책 제목은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법이에요. 근데 다른 매거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에서 중요하게 밑줄을 그어야 되는 부분은 겁내지 않고 이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법을 제 나름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짧은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말하는 특유의 저의 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가식적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거냐면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 그렇게 자리 잡았던 게 뭐 별다른 인트로나 이런 게 생각이 나지 않기도 했고 그냥 제가 이현이니까 그리고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힘을 빼고 말한 거였는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하면은 그거 하나로 제가 설명되는 어떻게 54만 유튜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저의 과거를 한번 떠올리게 됐어요. 왜냐면은 지금의 저를 사람들은 겁내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지난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저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저예요 라고 말하는 게 설명으로 충분하길 바랬는데 그간의 제 삶은 설명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이 충북 제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천이 고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러면은 막 가실 때 되게 멀겠다 이러면은 아 서울이랑 2시간밖에 안 걸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졸업한 과가 조형예술학과예요. 그러면은 조형이랑 예술 막 이런 걸 하시나요? 뭐 이러는데 저도 사실은 입학 전에 이 과가 뭐 하는 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공감하지만 그 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됐어요. 설명이 궁금하시겠죠? 그냥 순수 미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다녔던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말하면 어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이름에 온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전화로 온실할 때 온이요.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27살 때,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해예요. 그 해에 저는 무소속이었어요.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어쨌거나 일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명해진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며 그때는 참 강연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강연도 많이 듣고 뭐 책도 많이 보고 뭐 그런 팟캐스트도 듣고 하는데 제가 진짜 고백하자면 그때 한번 강연을 갔는데 그 연사분이 말을 되게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니, 말을 못하는데 유명하니까 막 강연도 막 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궁금한 거예요. 나는 언제쯤 저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때 나는 몇 살일까? 그 생각을 했던 게 불과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정말 넘쳐나는 재미있는 게 엄청 많은 이 유튜브 세상에서 이런 바람직한 콘텐츠를 보는 분이라면 저는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여기 촬영장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저와 이 시간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그냥 보통의 삶을 살고서는 만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막 되게 가까이서도 들어보고 되게 멀리서도 들어봤는데
거리랑 상관없이 그 연사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뛰지도 않았어요. 걸어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꾸는 미래,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미래에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빼고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에 각자의 얼굴을 대입해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지? 겁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지? 혹은 내가 어떤 일에 겁을 내고 있지? 근데 그런 꿈이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MZ 세대로서 그런 꿈조차 없는 게 되게 평범하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게 너는 좋아하는 게 있어서 좋겠다라는 말을 숱하게 들어왔어요. 그냥 미술을 전공한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미술을 전공해도 막막한 게 많고 내가 미술을 좋아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랬어서 그럴 때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강연을 듣는 분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몇 가지 노하우를 준비를 했는데요. 몸이 근질거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요즘에 이 키워드에 꽂혔어요. 내가 아까워하는 것에 집중하자. 제가 최근에 드로우앤드류라는 유튜버 분이랑 이제 친분을 쌓게 됐는데 그분이랑 둘이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얘기에 그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얘기하면서 막 되게 좋은 콘텐츠스러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클럽하우스를 같이 할 때도 막 케미가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되게 잘 맞는 친구인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까운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혹은 내가 뭔가를 잘하고 좋아하는데 이거 그냥 나만 알기에 아깝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우리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몸이 근질거리는 상상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흔히 말하는 상상력, 창의력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또 MBTI 신봉자거든요. 제가 MBTI 신봉자인데 제가 ESTJ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되게 그런 자기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망상이나 공상은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그게 저의 큰 컴플렉스이자 한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신 저에겐 다른 재능이 있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런 망상 같았지만 현실적인 상상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유명해지면 그 사인을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원래 남들 사인 받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이상한 성격인데 왜 사인 받는 거 안 좋아하냐면 그 사람의 사인이 나한테 있어서 뭐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사인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작가에게는 사인을 받아요. 그것도 특히 시인에게는 사인을 받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시인들은 대부분 높은 확률로 글씨체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 글씨체도 예쁘고 글귀도 엄청 예쁘게 적어주세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대단하고 말고 막 이런 가치를 떠나서 그냥 그런 문장을 내가 나만의 것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시인들에게 사인을 매번 받으면서 저는 정말로 가수나 연예인 사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진도 안 찍고. 근데 시인들한테 무조건 가서 사인을 받았어요. 그 사인을 받으면서 나도 작가가 되면 시인처럼 해야지 하면서 막 슬로건을 미리 생각해 놨고요. 그리고 이 필명. 제가 무엇으로 불려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친구랑 언뜻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정말 예시예요. 제가 만약에 라떼를 좋아해서 라떼 언니라는 닉네임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나중에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유명해진 다음에 저희 친척이나 직장 동료가 라떼 언니 콘텐츠 잘 봤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벌써부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는 좀 멋있는 이름이면 좋겠다. 근데 멋있는 이름인데 덜 창피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난 유명해질 거니까 이 이름은 널리 퍼질 거니까 나는 조금 덜 창피하고 내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름.
그래서 제가 본명이 이연수예요. 제 이름에서 필명을 따왔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름을 미리 상상해뒀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 강연이 끝나면 인터뷰를 하는데 이 모의 인터뷰 이미 뭐 100만 번 했지. 그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인터뷰 편하게 하세요 이러는데 편하죠. 옛날에 상상으로 100만 번 했는데. 저는 그래요. 그 인터뷰에 대해서도 상상을 진짜 많이 했고 뭐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이거는 그거 같다. 내 인생에 고난, 자서전, 이런 자서전의 고난 파트에 저 사람을 써야겠다. 그냥 저 사람은 하나의 스토리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제가 밑에 썼죠. 이연의 1000가지 김칫국 목록 중 하나라고. 근데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게 다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꿈꾸던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은 이거 하나겠구나 싶었어요. 그게 이제 내가 겁내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법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상상해둔 미래. 내가 사인을 하고 내가 멋진 이름을 갖고 있고 내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 미래에 나를 대비하는 거. 이게 결국엔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막 제 자랑만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살고 겁내지 마시고 좋아하는 일을 당장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저는 막연한 거를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도움이 될 법한 질문 6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내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 좋을 텐데요. 6가지나 된다고 하면은 너무 많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또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게 이 질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바로 육하 원칙이에요. 저는 지금도 종종 컨텐츠나 뭐 업무나 제 삶의 무언가가 꼬일 때 여기 중에서 이 6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빈칸이 있지 않을까? 답변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질문들을 항상 도구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우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하는 방법과 그것을 해야 하는 장소 그리고 그것의 시기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그냥 제가 이제 살아본 표본이 저밖에 없어서 저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너무 거창하잖아요. 미대 가면은 1학년 때 꼭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냥 어떤 심오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름 짓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그런 바람 그리고 소망을 갖고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의 부모님도 저에게 연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너무 소중하지만 저는 살면서 한 번쯤 자기 자신이 이름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물론 전 여러 번 지었습니다. 여러 번 어릴 때 이렇게 막 무슨 이런 공주 이런 거 지어 보다가 나중에 이제 원하는 거 하나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질문하고 거기에 걸맞는 혹은 그렇게 되고 싶은 나의 미래의 나를 투영하면서 이름을 짓는 거. 이게 첫 번째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해유라는 닉네임을 썼어요. 근데 이거의 기원을 창피해서 제가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어느 날 길을 갔다가 고민 많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괜찮은데? 하면서 진짜로 진짜 해요? 약간 느낌 있고 사연 있고 약간 동양풍인데? 하면서 지었고 그 다음에 그 별다른 어떤 그거 다른 닉네임에 좋은 그걸 찾지 못해서 그걸로 10년을 살았네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언슈타인이라는 엉뚱한 이름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어느 날 제가 고3 때 원래 자기 책에 문제집에 애들이 훔쳐가지 말라고 이름을 되게 크게 쓴단 말이에요. 막 매직으로. 근데 막 이연수도 좋은데 뭔가 아인슈타인이랑 이연슈타인 천재인데? 하면서 혼자 또 이연슈타인이라고 밀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은 스스로 이연수능대박이라고 불렀거든요.
진짜 그 해 수능이 대박나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거에 그게 있었는데 저를 이언슈타인이라고 불렀던 그 과거의 닉네임이 생각이 나서 해유보다는 그게 조금 덜 창피한 거예요. 지금은 둘 다 창피하긴 한데 그때 그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언슈타인으로 있다가 제가 아까 이렇게 턱을 괴면서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해에 스스로를 이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이언으로 정한 이유, 요거를 말하자면 또 약간 장엄한 저만의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름에 별연자를 써요. 근데 별연자가 이제 꿈을 펴다,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널리 이렇게 펼치는? 그래서 뭐 연기, 연출 뭐 이런 거에 연도 별연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숫자는 전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내 이름을 왜 빼어낼 수가 아니라 물가수로 지으셨을까? 근데 물가수로 한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돌림자여서 의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뭐 인수, 상수, 연수, 지수, 해수 막 숫자 돌림이에요. 그 다 물가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근데 연자는 너무 좋았거든요. 제 이름이 중성적인 것도 좋았고 연이라는 그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부모님이 공교롭게도 성이 두 분 다 이씨 성이세요. 그래서 이씨 성에게서 태어난 더블 이씨에 나는 연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물가수라는 수를 빼고 연, 꿈을 펼치는 사람까지를 내 이름으로 다시 정의해야겠다. 내가 내 이름을 다시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연으로 이름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졌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이연인지 이연수인지 누가 알 게 뭐 없잖아요. 그냥 물가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멋진 이름을 지었다면 그에 걸맞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나는 무엇을 하는 인간인가? 근데 저는 요거를 또 요즘에는 꼬아서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약간 극단적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현타가 올 때마다 그 질문을 대입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제가 막 광고 영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광고 영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랑을 받는 거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기업과 뭔가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클라이언트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일이 까다롭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할 때 당연히 좋고 기쁘고 한데 그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내가 내 일을 할 수 없을 때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 근데 광고 하려고 태어났어? 근데 이 질문은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스스로에게도 많이 했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너 회사 다니려고 태어났어? 너 회사원 되려고 태어났어? 근데 그렇다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회사 오래 다녔어요. 회사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제 태어난 이유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뭘 위해 태어났는데? 했을 때의 답은 자기 자신이 내리기 나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나 그림을 그릴 때는 그래, 나 이런 거 하려고 태어났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펼치려고 태어났어. 내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나누려고 태어났어.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림을 많이 그렸으면 좋겠어. 나 그러려고 지구에 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나라는 인간의 속성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이것도 저와 30년을 살게 되면서 알게 된 새삼스러운 사실들인데 저는 일을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이제 프리랜서 자체가 원래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로 컨텐츠도 만들고 그리고 뭐 가끔은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제 1인 사무실인데 일하는 모습이 거의 회사원이에요. 페이퍼워크랑 메일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메일 보내는 것도 하고 지금 이렇게 책을 쓴 것처럼 글을 쓰기도 하고 개인 작업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타고 요가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걸 또 동시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일을 깊게 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유명해지고 싶었지만 그림으로 깊어질 자신은 없었어요.
거장이 될 자신은 없었는데 저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진짜 아까부터 거듭 말했지만 저는 호기심이 적어요. 안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안 궁금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친구가 막 어떻게 된지 말해줄까? 이러면 안 궁금한데 이제 기대에 붕하려고 뭔데? 뭐 이러는데 약간 영혼이 없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호기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뭔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궁금해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궁금해하는 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은 되게 많아요. 이제 회사 다니면서도 이제 막 상사가 일을 시키면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상사가 다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의심을 많이 했죠. 뭐 의심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그 의심이 맞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당연하게 회사에 다니는 게 맞나? 뭐 이런 의심도 많이 했고, 내가 미대에 나왔다고 꼭 그림을 그려야 하나?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달리 한 게 제가 빼어나게 다른 사람이었어서, 영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서, 영재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의심이 좀 많아요. 그런 성격?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생각이 되게 많은 거니까 사유를 하는 인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빼내지 않으면 저는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약간 비글을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비글을 산책을 안 시키면 소파를 막 물어 뜯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을 빼내지 않으면 우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렇게 어느 정도 에너지를 분출하면 제 안이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특이한 인간인데 또 그림까지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나라는 사람의 속성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결국에 내가 할 거는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생각도 많이 하고 의심도 많이 하고 나만의 시선을 갖고 있고 그걸 표현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 무엇이라는 거에서 저는 표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 이름처럼 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막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 특히 얼굴 나온다고 했을 때 주변에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은 지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얼굴 나오면 어떡해 이러는데, 얼굴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엄청 큰 정보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얼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유튜브에 벌써 1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지만 제 모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 그게 단단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를 하려고 하는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라는 것을 선정할 때 핵심이 뭔지 좀 추릴 수 있는 거? 차가운 시선으로 아예 좀 쳐낼 수 있어서 딱 하나만 남기는 거? 저는 그게 계란에서 노른자와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연수에서 이연만 가져가고 수를 버린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게 제 유튜브 채널이고, 정말로 쓸데없는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30분을 찍어도 15분으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나만의 잔인함? 나만의 잘 쳐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15분이 꽉 찬 15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할 때 진짜 소문한 정말 소중한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소중한 거를 찾았고 이름을 가졌어. 근데 그거를 하는 태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의심을 했죠. 그냥 잘한다는 게 뭔데? 뭐를 어떻게 잘할 건데? 근데 이것도 각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법을 잘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가를 하면서 엄청난 그 이너피스를 얻었는데, 제 친구는 그거 하고 다리가 한번 잘못 나가서 한 반년을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가가 아무리 좋은 운동이어도 지구상의 모두가 요가가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랑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이 있잖아요. 그 액션 중에서 나와 닮은 거, 내가 했을 때 자연스럽고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거. 이를테면은 저는 상상력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막 엉뚱한 거 이런 거 저는 죽어도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고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저는 이거 하나는 진짜 자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춤을 잘 추는 거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거를 잘하니까 그림 잘 그리는 걸로 뭔가 이 내 태도 그리고 이거를 잘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게 나의 언어가 되겠다. 그리고 저는 진짜 미련하리만큼 모범생이고 성실했거든요. 개근상 진짜 많이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의심하는 사람 되면서 막 아시죠? 아까 막 상사 네가 그렇게 대단해? 막 이런 사람이 됐지만 옛날엔 그랬어.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실함이 있잖아요. 그 성실함을 계속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실이 나의 가장 큰 재능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의 욕심이에요. 제가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프로답고 싶었어요. 뭔가를 한다면. 그래서 내가 태도를 취할 때 프로처럼 하자. 막 아마추어 같이 한다는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회생활 한지 저는 이제 7년이 됐는데 제 과거 생각하면 아마추어처럼 한다가 딱 그거 같아요. 그냥 막 되게 감정적이고 막 맨날 이렇게 막 일희일비하고 막 되게 막 일부러 딱딱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프로 같겠지 하는데 그게 다 로봇 같이 보이고 막 이런 것들. 오히려 과장님들이 그렇게 너스레를 잘 떨더라고요. 이게 딱딱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다고 프로다운 게 아니라 유연하게 할 줄 알고 그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이 프로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욕심을 내고 내가 가져가야 되는 태도겠구나 하면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았다면 그거를 적용시킬 장소가 필요한데요.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육하원칙이니까 뭐 어디서까지 넣었는데 어디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데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전 수많은 SNS를 했거든요.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브런치, 벅스 뮤직 PD 했는데 벅스에 들어가시면 제 플레이리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만든 거예요. 근데 저기서 다 망했어요. 전 유튜브에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뭐 커피를 판다고 해봐요. 근데 커피를 팔았을 때 잘 팔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재능을 갖고 어디서 선보인다고 해도 그 반응이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떤 태도를 갖고 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어디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안 했다면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애초에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저렇게 많은 거 하다가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시작은 사실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당시 라이브 중독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혼자 사는 독거 청년이어서 적적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적적해서 맨날 이제 혼잣말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게 그때는 재능인 줄도 몰랐어. 그냥 이렇게 막 그러듯이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저는 그거를 이제 저의 버스킹 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있잖아요. 막 노래 하고 있어요. 아 오늘도 오셨어요? 세탁소 아저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막 있었어요. 단골들이 좀 있었어요. 한 4명 정도? 그래서 제가 그런 저만의 버스킹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버스킹을 할 때 저의 이 단골 손님들이 아, 지금은 막 연락도 못 하겠다 그래요. 너무 막 대단하셨다고. 그때 저는 그때 그분을 잊지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 너무 재밌으니까 유튜브에 업로드 해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그건 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됐더라고요. 부끄러워도 관종이었던 거죠. 부끄러워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너무 놀란 게 인스타그램은 4년을 했는데 팔로워가 300명 언저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한 3달 됐는데 아니 나 한 2달 됐는데 300명? 너무 짱인 거예요. 와, 그게 내 영상을 1000명이나 봤다고? 와, 이게 짱이다. 이러면서 구독자 300명이 되었습니다. 다들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제 댓글을 남겼는데 그 다음날 제 유튜브가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아서 구독자가 이제 5,000명 되고 다음날 이제 2만 명 되고 3만 명이 된 거예요. 한 일주일 사이에 300명이다가 3만 명이 그 댓글에 잠깐만 성지순례하고 갑니다. 막 이러면서 300명이었는데 제가 그래 커졌어요. 저는
그림만 봤을 때는 조금 딱딱한 사람이거든요. 제 책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확실히 더 저를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는 그림을 봤을 땐 너무 좋은데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한 작가님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림은 시크한데 말하는 건 되게 친근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유튜브랑 그런 영상이랑 음성으로 보여주는 그 방식이 제게는 되게 맞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온라인에서 장소를 찾았지만 그 장소를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방법.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요 옷도 이제 무인양품 옷인데 무인양품 매장에 한번 가잖아요. 무인양품 같은 사람들만 걸어 다녀요. A랜드 가잖아요. A랜드 같은 사람만 걸어 다녀요. 약간 자라 가면 또 자라 같은 사람들만 걸어 다니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 그거를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 장소에 자주 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장소, 제가 되고 싶은 장소를 거듭해서 갔어요. 저는 도서관을 되게 많이 갔고, 그 시인들, 그 작가들 오는 그런 장소를 되게 많이 갔고, 그리고 또 미술관도 되게 많이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보문고도 자주 왔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약간 인생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멋진 곳을 많이 가보는 거? 그게 내가 어디서 일할지 내 무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타이밍이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계획해도 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거는 맞출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알고리즘의 축복을 어떻게 제가 맞춰요? 지금도 그런 거 조회수 이런 거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제가 아직 어려서 이거밖에 못 찾았나 봐요. 그냥 오래 되게 기다리면서 해보거나 아니면은 너무 안 될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해보거나 아니면 그냥 될 때까지 해보는 거.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약한 강도로 될 때까지 해요. 근데 이게 센 강도로 될 때까지 하면은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될 때가 좀 금방 왔는데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이 거의 안 드는 강도로 유튜브나 뭐나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맞을 수밖에 없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기우제가 성공하는 이유가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저도 참 지난하고 너무 길었어요. 그렇게 산 게 저는 기우제를 15년을 지냈거든요. 되게 유명해지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떡잎이 달랐나 보네 하는데 옛날에 그냥 계속 떡잎이었거든요. 진짜로 저는 인생이 도미노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내 삶이 다 거품 같고 스티로폼 같고 그냥 뭔가 사회에서 한 부품으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싹 빠져도 바로 대체될 것 같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무의미 같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으로 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내가 도미노를 어느 쪽으로 쓰러뜨리고 싶은가? 그러면은 계속 그쪽으로 쓰러지다 보면은 우리가 가고 싶은 장소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기나 이런 거는 따로 없고 시기는 사실 언제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왜냐면은 결국 연결이 되어 있는 도미노여서. 그리고 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제 구독자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와서 그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손이 너무 굳은 것 같아요. 혹은 입시 미술을 하는 학생들이 뭐 초등학생도 자기 늦은 것 같다 그래요. 가슴이 미어진다니까. 초등학생은 그 입시 미술하기에 너무 빨라. 근데 그런 사람도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오래 하면 돼요. 그거를 얼마나 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력이 부족할 때 제가 운동 같은 것도 이제 요가를 시작해서 잘 못할 때 지금 당연히 내가 못하지. 근데 이 시점에는 못해도 되는 특권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 시기를 지내고 나는 이거를 5년 할 거야, 10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잘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으로 의미.
왜 하는가? 이 모든 멋진 일들을 결국엔 왜 하는가? 이 이유가 없으면 지속을 할 수 없거든요. 이유가 아무리 그러니까 그 장소가 좋고 막 태도가 좋고 이름이 좋고 막 여건이 다 되어 있어도 내가 그걸 할 의미가 없으면 그게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에서 이 제 의미니까 남들은 모르니까 저한테 자꾸 이걸 왜 하냐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왜 해? 퇴근하고 왜 해? 퇴근하고 왜 그렇게 일해? 그림을 왜 그려?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너무 의미 있는 일들이었어요. 저에게는 다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막 그랬잖아요. 비글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비글 같은 사람이라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죽음에 대해서 막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게 5살이었습니다. 5살 때부터 생각을 하면서 아니 내가 죽을 거고 저 사람들도 죽을 건데 되게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 뭔가 뭐 몰래카메라인가? 내가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다 죽어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다 이상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좀 깨닫게 된 거는 그림은 나풀나풀거리는 종이지만 그림은 죽지 않더라고요.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생겨서 저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지 못하면 나 대신 살 수 있는 걸 좀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의미였던 거죠. 그리고 제 그림이 살아남으려면 그 그림이 의미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어야 살아남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쵸? 옛날에 막 가난할 때 친구들 그림 주면서 이거 나중에 갑으로 만들어라 하면서 막 주고 다니고 막 사인하면서 내가 성공하면 밥 사줄게 막 이랬는데 약간 되고 있는 느낌? 모르겠어.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 각자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제 나름의 의미 때문이었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입시 미술을 하고 대학을 무탈하게 간다는 게 엄청난 특혜라는 것을. 왜냐면은 제 주변에 그림 그리고 싶었던 많은 친구들이 입시 미술을 할 수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그 친구들이 미술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돈 들여갖고 미대를 나오고 디자이너가 됐는데 회사에서는 그 셔터스토어, 뭐 클리바트 코리아 이런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그림을 끌어다 와서 써요.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림을 못 그려도 되고. 그러니까 그림이 그냥 돈 되게 많이 들여서 한 약간 고급 취미로 전락한 거예요. 나는 그때 그게 삶의 전부였는데. 내게 그렇게 막 나름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워서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제가 계속 아까움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까워하는 것에 뭔가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내가 가진 재능이랑 우리 부모님의 지원, 등골 이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이 유튜브 채널 진짜 너무 선의의 뜻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이거 진짜 재미없을 거다. 하지만 내가 너무 진심으로 만든 거라서 이거 컨텐츠는 되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떻게 감사하게 진심이 통했는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림을 그리면 가난해져, 망해, 그리고 뭐 힘들어, 불행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림 그리면 당연히 손목 아프고 목 아픈 거 맞죠? 근데 저처럼 잘 안 그리면 그렇게 안 아프거든요. 저는 손이 아파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많이 안 그려요. 그러니까 간간히 이렇게 지겨울 때쯤 한 번씩 그리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재미를 저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여러 가지 의미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튜브가 처음엔 돈이 아예 안 되거든요. 돈이 아예 안 되는데도 전 지속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서문에도 이런 말을 썼어요. 무쓸모처럼 보이는 여러 순간들 속에서 어떤 소용 하나를 믿고 썼다. 근데 저는 그냥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은 다 무쓸모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소용 하나. 그것들? 근데 그 의미를 갖고 있으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5가지를 전부 다 지속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겁내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게 각자의 브랜드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브랜드 아니면 자기 자신 그런 것과 콘텐츠를 갖고 사실은 성장하고 성공하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요약하자면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임현서다라는 채널의 임현서님의 그 콘텐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서울대에 나오셨고 막 로스쿨 해가지고 막 공인중개사 일주일 만에 합격하고 막 이런 분이세요. 외고 나와가지고 막 대단한 그런 걸 하는데 자기도 이제 공부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다 너무 결이 비슷하고 다 똑같고 그게 다 자기한테 맞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은 다 따로 있고 자기가 해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 이런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썸네일은 뭐 이거 하시고 글자는 뭐 이런 걸로 볼드하게 쓰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채널이 그 방법을 써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6가지 질문을 안고 자기의 답변을 자꾸 찾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겁내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그리고 좋아하는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6가지 질문들, 뭐 제가 준비했다기에는 이미 세상에 있는 이 멋진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왜 하는가? 이 답변, 여기에 따른 나만의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적고, 그거를 한번 진짜 해보고 흉내내서 마침내 진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답변을 흉내낸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사인, 뭐 유명하지도 않은데 사인 만들고 막 인터뷰 막 예비로 연습하고.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됐잖아요. 진짜 흉내 내다 보면 처음에는 다들 비웃어도 나중에는 흉내낸 사람이 진짜가 되더라고요. 아마추어는 다 프로를 흉내내는 사람이잖아요. 삶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멋진 아마추어를 거쳐서 프로가 되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고 강연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현님은 롤모델이 누구였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패기 있게 MZ 세대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의 롤모델은 미래에 있다고. 미래의 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라는 제 모습이 있고, 나의 롤모델은 언제나 거기 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라고 항상 대답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행복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